그럼 왜 지금 수도권만 오르냐? 많이 우리가 집을 지었잖아요. 집 남아요? 살만한 집은 몇 개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내고 있는 주거 비용이 안녕하세요. 부부썰 김승주입니다. 오늘은 좀 소비가 팍팍한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왜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가? 흔히 전세가율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매매와 전세 사이의 가격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60%다 라고 하는 거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60% 정도에 형성되어 있구나. 전월세 전환율은 뭐냐?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치환했었을 때 그게 몇 프로냐? 전월세 전환율 자체는 사실은 시중 이자율과 많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자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놨었을 때의 이자율과 내가 월세를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 따질 수 있는 수익률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게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거비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소득 대비 실제로 주거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되냐 라고 했었을 때 이 통계청에서 나오는 숫자를 보시면은 2022년도 기준으로 전국은 16%, 수도권이 18%, 서울을 20%.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의 20%가 조금 안 되는 돈으로 거주 비용을 내고 있구나. 근데 이게 가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가 버는 돈에서 그 한 가구가 쓰는 주거 비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맞벌이시라면 그 두 분의 소득을 합산시켜야 돼요. 그래서 합산을 했었을 때 우리가 실제 내고 있는 만약 이 집을 내가 월세로 산다고 했었을 때 비용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서울이 그 소득의 20%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싸고 싼 거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30%가 넘어가면 비싸다라고 여겨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OECD의 평균 20.5%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내고 있는 주거 비용이 OECD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OECD 전국 평균이죠. 뉴욕은 66.9%예요. 도쿄는 30%예요. 서울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 비용 자체는 저렴하다 라고 보는 거고, 전반적인 OECD의 수도의 평균 수치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라는 거죠. 유동성, 세대수, 주택수, 이 각각의 세 개의 요소가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하느냐가 어우러져서 가격이 형성이 돼요.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모두가 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벌던 게 6천만 원으로 소득이 올랐어요. 이걸 우리는 흔히 유동성이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사 가려는 매물들을 보니까 매물이 별로 없죠. 이게 공급이죠.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지금 사는데 전세가 3억이에요. 그러면은 주변에 보니까 주변 전세가 예를 들어서 3억 2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3억에서 3억 2천 옮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3억 2천 계약하려 가니까 이미 계약됐죠. 왜? 요즘은 독립하는 가구 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은 한정적이니까 그 한 가지 매물을 가지고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살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먼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돌아와서 기존 집주인은 그러면 우리 3억 3천에 계약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억 3천에 체결을 합니다. 그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했죠. 소득 수준과 그걸 제가 예시로 들었지만 그게 하나의 유동성의 한 가지 요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소득 수준 말고도 자산 가치가 불어나는 건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유동성이 커지는 건 다른 얘기니까요. 그리고 매물수, 마지막으로 세대수, 요 세 가지가 각각이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할 거냐를 보면은 향후에 우리가 거주 비용이 오를 수 있겠다 혹은 떨어질 수 있겠다, 요거를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은 일단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이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베이스가 됩니다. GDP가 올라가면서 돈이 점점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그에 따른 소비 여력은 높아지고, 그럼 그거는 가격은 그에 맞춰서 가죠. 왜냐? 우리가 충분히 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니까 앞으로 3년간 금리는 내려갈 거다 라고 봐요.
유동성은 앞으로 3년간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세대수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헷갈리는 개념으로 인구와 가구. 인구가 감소하는데 가구 수가 어떻게 느냐. 근데 인구는 말 그대로 진짜 한 명 한 명을 집계하는 기준인 거고, 가구는 같이 사는 하나의 단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 가구에 인구 둘이 있던 게 각각 독립을 해버리면은 인구는 동일하지만 가구 수는 늘어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보는 가구 수는 2040년까지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일 거예요. 10세에서 24세의 인구가 1,000만 명 있습니다. 2040년부터는 가구 수가 감소할 거다라고 보는 거지만 2040년까지는 증가하는 걸로 그림을 그려요. 이미 짓고 있고 앞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의 주택의 80%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아파트 시장의 증감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완공 세대 수가 어떻게 돼 왔냐라고 했었을 때 작년에 입주 세대 수가 33만 호예요. 올해가 지금 예상이 되는 입주 세대 수가 32만 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공급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25년도에 예상이 되는 아파트 입주 세대 수는 23만 호. 거의 10만 호 가까이가 확 줄죠. 그리고 26년도에 예상되는 아파트의 입주 세대 수가 10만 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언제부터 부족해지기 시작하냐면 25년도부터 서서히 부족한 게 체감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들어오는 게 10만 호밖에 없는데 증가는 만약에 세대수가 25만 세대가 증가한다? 그럼 나머지 15만 세대가 수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물이 나올 때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올려서 붙이느냐가 가격으로 결정되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게 가격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수도권만 오르냐? 수도권부터 먼저 부족한 거예요. 유동성, 세대수, 공급,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게 주거비용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주거비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금리는 내릴 겁니다. 그럼 그렇게 주거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마음속으로 이럴 거면 매매가 더 싼데? 라고 싶으면 그때 매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유, 그것이 썰이 됐습니다.